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엑셀 VBA 5번째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액세스를 이용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후 엑셀 시트로 가져오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엑셀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액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되는 그 전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그 DBMS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용 DB 구성 파일은 이거는 이제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실 텐데 그 C 드라이브에 템프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StoreDB ACCDB라고 하는 확장자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그 학습용 DB 저희들 보면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개 데이터 중에 그 소상공인 상가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임포트를 먼저 한 다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다음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러한 그 참조를 추가해서 그 ADODB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엑셀로 시트로 가져오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저와 같이 따라 하시면 액세스를 처음 사용하시더라도 쉽게 두 가지의 그 응용 프로그램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천천히 알기 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기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구성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엑셀 VBA를 강좌를 쭉 진행하다 보면 기초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데이터 구성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의용 그 기초 데이터를 함께 같이 구성을 해 나가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서 키워드 공공 데이터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상단에 공공 데이터 포털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서브 카테고리에 그 개방 데이터 목록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렬해서 그 조회순이 많은 걸로 정렬을 해서 보면 상단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해서 그 해당 정보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한 다음 저와 함께 이제 진행할 액세스로 임포트하기가 됩니다. 대략 이 6가지 내용을 지금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기동하신 다음 새 통합 문서를 열어주세요. 새 통합 문서를 여신 다음 저와 같이 Alt F11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키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좌우로 배열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공공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구글 검색창에 공공 데이터라고 넣으시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공공 데이터 포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개방 데이터 목록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네.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선택할 데이터는 폴더업 메뉴를 누르신 다음 조회순을 클릭해 주시고 정렬을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상단에 상가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로드가 되면 압축 파일로 되어 있고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압축을 푸시면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기로 이렇게 서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권이 아무래도 상권 정보가 가장 많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 열람 방법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할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그 엑셀 UTF 파일로 된 CSV 파일 불러오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윈도우에서는 UTF 파일을 진행하지 않고 ASCII 형태의 파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오면 깨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저와 같이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액세스 프로그램을 저와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검색에 버튼을 누르신 다음 여기에서 그 ACCESS라고 치시면 이렇게 액세스 앱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잘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치하시면서 본 강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 프로그램을 여신 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빈 데이터라고 보이시죠? 빈 데이터, 이것을 클릭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이 있는데요. 원만한 강좌 진행을 위해서 저와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은 ACCESSDB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들기 여신 다음 외부 데이터를 클릭을 하신 다음 새 원본 데이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텍스트 파일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저장해 놨던 그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그래서 C 드라이브에 템프라는 폴더에 다운로드죠. 다운로드에 아까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소트를 해주시고 세종시가 가장 작네요. 네, 세종시를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깨져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고급을 눌러주세요. 고급을 누르면 이러한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 부분 코드 페이지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시냐면 유니코드 UTF-8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디폴트로 두시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러면 되돌아보면 이제 깨졌던 한글이 정상적으로 보이시게 될 겁니다.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탱의 필드 이름 포함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상가 번호가 여기에서는 그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유니크한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짧은 텍스트가 아니라 정수 롱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맞다 하고 중복이 불가능하다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액세스에서 기본키 추가가 있는데 기본키 없음 우리가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본키 없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여기 테이블로 가져오기가 있는데 테이블 이름이 기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세종시라고 상가 정보 세종시 상가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종시 상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세종시 상가로 테이블을 명명해 주시고 마침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닫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세종시 상가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상 없이 가져온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가져오기는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는 엑셀에서 가져온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가공도 하고 차트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닫으셔도 되고 옆으로 숨겨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강의를 위해서 최소화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엑셀 화면으로 돌아왔죠. 이런 화면 구성해서 이제 가져오기를 본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진행에 앞서서 시트 이름을 저와 같이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데이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위해서 시트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탭색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집기에서 코드를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코드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모듈 부분을 클릭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넓게 창을 쓰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창과 속성 창은 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코드 작성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좌우로 저는 배치를 했습니다. 코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브 저와 같이 이름을 똑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read access database 하고 엔터를 쳐주시고 두 번 더 쳐주시고 커서를 중간에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당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로를 스트링으로 받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dim accdb as string 파일 경로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ADODB를 사용할 예정인데 ADODB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조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참조. 외부 라이브러리인데 액세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도구에 참조가 있습니다. 참조에서 참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참조에 큰 한 4개가 아마 클릭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화면에서 저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구의 참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기재를 해드리고 같이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는 이 네이밍을 가지고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의 참조 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부분을 쭉 내려오셔서 액티브 X니까 A 부분에 있겠죠. 여기를 쭉 올려보시면 네, 이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X 데이터 오브젝트 6.1 라이브러리 네, 찾으셨나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에는 뭐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참조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참조를 기반으로 해서 ADODB의 연결과 레코드 셋을 가져오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dim connection. 이름은 임의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편의상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s 아까 그 ActiveX 그 부분은 ADO DB가 됩니다. ADO DB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 중에 connection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 더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dim record set as ADO record set입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은 아래 코드를 진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워크 시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작업할 시트를 항상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워크 시트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데이터 시트가 되겠죠. 우리가 작업할 내용은. 그래서 dim 워크시트의 약자 as 워크시트 선언을 하시고요. 변수 선언 역선으로 이제 할당을 하겠습니다. 할당하는 방법은 set 오브젝트는 객체는 set 키워드를 항상 쓴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는 현재 통합 문서 this workbook worksheets라고 하는 컬렉션에서 요 이름 시트명 요 시트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워크시트가 항상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 activate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작업할 워크시트를 활성화하는 단계 그 다음 워크시트에 내용이 기존의 내용이 있다면 모두 지우라고 하는 모두 지워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ells clear 이렇게 하시면 작업할 그 워크시트의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DBMS의 연결을 먼저 한 다음 그리고 연결한 다음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엑셀 테이블과 같은 그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거기까지 한 다음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데이터 바인딩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니 저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그 연결을 하는 내용인데요. 연결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이겁니다. 아까 그 우리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경로를 가지고 보안을 보시면 전체 경로를 가져올 수 있죠. 일단 이걸 저장을 해 두신 다음 경로는 이러한 경로가 되겠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걸 이렇게 카피를 해 두신 다음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 먼저 선언해 놨던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위와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항상 new 키워드를 쓴다고 했죠. adodb.connection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음미해 보면 이 변수는 이러한 타입으로 선언을 했죠. 이건 그냥 타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타입은 붕어빵 예를 들면 틀이죠. 틀. 그리고 이 new라는 것을 생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할당을 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실제 작업할 그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그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연결 인스턴스가 생성됐으면 몇 가지 이제 공식처럼 진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보시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항상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다 이러한 유형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방법은 connection.provide 네, 속성이죠. 는 문자열을 넣어주는데 이것은 검색을 해보면 쭉 나오는데 저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그 규정된 문자입니다. 이대로 써주셔야 돼요. 스페링이 틀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ACE 대소문자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대소문자를 가려서 기재를 합니다. OLEDB 16.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디 메모장에 요거는 보고 저장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경로를 적어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커넥션 스트링은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재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름이고 여기다 우리가 지금 할당한 그 변수를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 데이터 소스의 경로가 아까 그 우리가 경로를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기재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 안에다가 편의상 이것을 변수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중복된 작업을 간편하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ACCDB라고 하는 이 스트링 변수를 선언해 놓은 게 있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ACCDB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CS 그 키워드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문자열은 항상 더블 커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경로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경로를 이 변수에 스트링 변수에 할당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 스트링 변수를 여기다 바로 넣어주시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CCDB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변수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그냥 인식을 해서 이 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CCDB라는 그 문자열을 넣는 게 아니라 요 문자열을 넣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자열 연결, 문자와 변수의 연결 방식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띄시고 AND 표시 하시고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커넥션 스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셋,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결은 했고 이제 그 연결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쭉 가져와야 되겠죠. 이것이 그 데이터셋 여기에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자 먼저 그 데이터셋 인스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수 선언해놨던 이 부분 레코드셋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자, set 레코드 셋은 위와 같이 인스턴스 생성은 new 키워드를 쓰시고 adodb 그 record set 이렇게 해주시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record set이라는 이 변수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속성을 부여해서 record set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record set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레코드 셋의 소스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그 지리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CRUD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네 글자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그 단어인데요. 앞글자를 딴 겁니다.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로 지금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데이터를 읽기 부분이 있어요. 그걸 read라고 합니다. read는 아래 속하겠죠. 그 다음 create, update, delete.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수정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때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내용은 read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CRUD에서 read하는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지금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느냐 하면 액세스는 관리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DBMS 중에 하나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액세스는 이게 장점은 예를 들어서 동시작업, 처리 및 데이터 무결성, 보안성, 속도, 백업, 트랜잭션을 통한 데이터 처리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용 데이터베이스 툴입니다. 그래서 그 DBMS의 종류에는 SS,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ccess, MS SQL, MySQL, Oracle, PostgreSQL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바로 AccessDB. 좀 캐주얼한 분위기를 주죠. 그런데 기타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은 조금 무겁고 배우는 데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유사한 기능을 그 AccessDB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이것을 강좌 진행용으로 AccessDB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우리가 리드하는 부분 거기에 보면 select라고 되어 있죠. 이 리드 할 때는 이 select라는 키워드를 써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같은 맥락으로 create는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insert,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 update는 업데이트문, delete는 delete. 이러한 키워드들은 염두에 꼭 두시고 자연스럽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 진행할 내용은 요 select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 슬라이드 컷을 별도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셋의 소스는 바로 그 읽어오는 부분,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을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더블 커테이션을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어올 때는 select라는 키워드를 쓴다고 그랬죠. select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 from 그 데이터베이스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테이블을 세종시상가라고 이름을 명명했죠. 세종시상가 테이블 5는 지우겠습니다. 이 세종시상가라는 테이블입니다. 어떻게 보면 엑셀의 시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명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세종시 상가. 이 내용의 의미는 세종시 상가의 테이블의 내용을 모두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코드셋의 소스는 정리가 된 것입니다. 둘 다 이렇게 보시면 커넥션과 레코드셋을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한 가지씩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 오픈.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 위에도 커넥션 하고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커넥션을 오픈을 해주고 여기 레코드셋도 같은 맥락으로 레코드셋 오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개 파트, 가장 어려운 두 개의 파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시죠. 한번 이 코드를 천천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한 다음 레코드 셋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픈을 해서 이제 이 전체 데이터를 세종시상가의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해서 오픈을 했어요. 이건 어디에 있느냐면 메모리에 있습니다. 메모리. 예, 우리가 복사, 카피했듯이 메모리에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자, 그러면 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이 엑셀 시트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절차,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엑셀 시트에 반영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올리겠습니다. 여기 원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고 필드 네임이 있죠. 필드 열 이름이 있고 그 다음 본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필드 이름을 상단에 배치를 하고 본 데이터를 쭉 가져오면 되겠죠.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열 이름 그 필드명이라고 하는데요. 필드명을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for 루프문을 이용해서 필드명을 제일 상단에 바인딩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시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열의 개수만큼 그 루프를 돌기 위한 그 인티저 변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dim. 그런 다음 이제 for 루프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for 컬럼은 0 to record set fields count인데 한번 음미를 하겠습니다. next call 이렇게 하시면 포문이 구성이 됐죠. 이 포문의 의미에서 다른 건 이해가 되실 텐데 이 record set에 처음 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fields count. 자, 이 record set은 현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레코드 셋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 엑셀 테이블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현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컬럼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복수계로 그 컬렉션을 모아져 있는 것을 필드스라고 하는 이 컬렉션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코드 셋의 필드스 카운트라고 그러면 전체 이 열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필드스의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드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으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워크시트에 range 이제 또 오늘 그 처음 구문을 하나 공부하겠는데요. 자, range A1 원래는 이게 for 루프 할 때는 제가 sales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엑셀은 중요한 개념이 있고 사실 많이 활용하게 되는 개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프셋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오프셋. 우리가 그 주소를 지정할 때 A1에서 그 오른쪽으로 한 칸,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그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오프셋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배열을 많이 처리를 해요.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그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오프셋. 그래서 그 오프셋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 하고 A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A1부터 offset. 여긴 속성으로 나오죠. offset 가로 열고 닫고. offset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 보면 여기 보면 그 low offset 그 다음이 column offset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행의 offset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의 offset을 지정을 하는 뜻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A1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열로는 이 컬럼 요 for loop의 컬럼 변수 값만큼 한 칸씩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돌 때마다 offset 한 칸씩 한 칸씩 계속 옆으로 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된 셀의 value는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아래와 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영이 되었고요. 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 이름은 이제 가져온 것이 됐고 이제 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본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A1의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또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부터 offset 해서 한 칸 아래부터 전체를 다 붙여놓으면 되겠죠. 일일이 루프를 돌지 않고 간단하게 이 메모리 셋에 있는 그 내용을 이 부분에다가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ws.range 하고 A1 역시 마찬가지로 offset 하시고 이번에는 한 칸을 내린 거죠. 한 칸을 내려서 컬럼은 0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엔 전체를 카피를 이 열처럼 필드 같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루프를 도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그 데이터 파트만 모조리 붙여넣겠다 그런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카피 하시고 from 여기 보면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copy from record set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요 record set을 넣겠다. 우선 한 칸 띄고 그 record set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가 가져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컬럼의 내용들이 다 일정하지 않죠. 길고 짧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져온 다음 이 컬럼의 피트를 자동으로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는 것보다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워크시트의 columns auto-fit 그 메서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은 끝났는데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레코드 셋 오픈을 했을 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커넥션 한 부분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종료를 하게 되면 이게 그 메모리에 이만큼의 데이터가 상주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을 돌아갈 때 메모리가 그만큼 낭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데이터만큼이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메모리를 지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항상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때는 꼭 이 작업을 잊지 말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아까 선언한 것 역순으로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먼저 클리어하고 그 다음 커넥션을 클리어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딱 두 문자인데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record set 하고 close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 record set을 변수를 아예
초기화를 시켜줘 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set record set은 그 null 값으로 넣어주는 걸 nothing이라고 합니다. nothing. 네, 이렇게 해주시면 메모리가 클리어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커넥션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커넥션 close 메서드 해주시고 set connection는 nothing. 네, 이 nothing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니까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과 같이 코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실행에 앞서서 먼저 코드를 한번 점검을 쭉 해보겠습니다. 변수 선언부 이상이 없고 작업 시트 초기화 이상이 없고요. 네, 오픈까지. 여기서 이 데이터를 전체를 다 가져오면 조금 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상위 탑 100개, 상위 100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네요.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이 레코드셋을 읽어오는데 실제 사용되어질 객체인데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빠졌네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레코드셋의 소스에 대한 설정은 다 됐는데 어떤 연결로부터 이 레코드셋을 구성할 것이냐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record set active connection. 어떤 연결을 사용할 것이냐. active connection은 그 커넥션이 되겠죠. 당연히. 네,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필드명 가져오는 부분이 됩니다. 필드명 가져오는 부분에서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컬럼이 0부터이기 때문에 이 레코드 필드의 카운트만큼 하게 되면 하나가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2를 빼줘야 됩니다. 2를 빼주는 의미가 만일 레코드셋이 10개가 있다면 0부터 시작하면 11개를 0부터 10까지니까 11개가 11번을 루프를 돌기 때문에 실제 개수보다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운 개념 오프셋. 이 오프셋은 다음 앞으로 진행할 강좌에서 그 나무를 보는 그런 강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런 키워드를 썼을 때는 기준 그 셀에서부터 열과 행 어느 만큼 오프셋을 할 것이냐, 이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정해 주는 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셋의 콜럼에 해당 그 필드의 이름 부분을 가져와라. 그런 내용이 되면 이상이 없고요. 이 부분이 제목을 제외한 데이터 파트 부분을 모두 가져온다고 하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 가져온 다음 컬럼의 폭을 내용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인스턴스 레코드 셋을 닫아주고 커넥션을 닫아주고 네, 이상 없이 다 되었네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실행해서 이 시트 부분에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루틴 안에 커서를 두시고 F5나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이상 없이 다 데이터가 가져와진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로명 주소에서 이런 그 검색을 할 수 있게 했죠. 조치원읍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부분만 가져와라. 아까 이 부분이 필터라고 그랬죠. 필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select from, 이 from 뒤에가 테이블명이 됩니다. 조건을 줄 때는 어떻게 주느냐면 where라고 합니다. where 하고 우리가 그 도로명 주소에서 조천읍을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가져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똑같을 때는 는이라고 하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찾을 때는 like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like 하시고 한 칸 띄시고 싱글 커테이션 마크를 2개를 넣으시고 우리가 검색할 단어를 그 넣기 전에 좌우로 퍼센트를 2개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그 안에다가 우리가 검색할 단어 조치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종시 상가라는 테이블에서 도로명 주소에 조치원이라는 글자가 있는 테이블을 레코드를 전부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도로명 주소 한번 보실까요? 예, 조천읍만 쭉 나왔죠? 데이터의 끝을 가보겠습니다. 조천읍이 3,000개나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가져올 때 한 가지만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상호와 도로명 주소 이 2개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방법은 필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호명하고 도로명 주소 이 2개의 컬럼만 한번 가져와 보라 한 명령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도로명 주소와 상호명만 들어왔고요. 그 주소의 조치원읍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것만 가져와라. 이렇게 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그 accessDB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엑셀 시트로 가져오는 그 내용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음미를 해보시면서 자,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기초 데이터를 하드 코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임포트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시간 내용으로 구성하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